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백혜련 경정이 수사를 하다가 예, 이 사건 이후에 지구대로 간 인사 그렇죠. 조치 예.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백혜련 경정이 지구대로 갔습니다. 네. 제가 화곡지구대로 지난번에 갔죠. 경찰서 인사 자료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네. 6명이 이동을 했는데 음. 이 사람만 자천당했어요. 음. 그 영등포서 형사과장 자리가 네. 영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한 분은 예. 총경이 됐고 한 분은 경찰청을 갔고 한 세 분은 또 갑지로 좋은 데로 갔어요. 근데 이분만 자천을 당한 겁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칭찬받았고 잘했다라고는 수사를 예, 예, 최근까지 했었던 예, 그렇죠. 이 형사과장을 지낸 사람이 그래서 이게 왜 자천이 됐냐? 예. 형식적 이유는 공보규칙 미준수와 검찰에서 영장을 자꾸 기각하니까 네. 영장 심사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서장한테 이야기했지만 그거 안 열려지니까 자기가 이제 공문을 보낸 거죠. 네. 검사 기피 신청. 아. 하여튼 두 가지 이유로 해서 감찰하고 자천하고 감찰했습니다. 그런데 공보규칙 위반 부분에 있어서는 감찰 사유로 자천 사유로 들었던 공보규칙 위반이라는 게 4건인가 5건 보도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보도자를 만들어서 네. 백경기에 배포한 게 아니라 기자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한 거다. 어떠한 오보를 막기 위해서 아. 본인이 답한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어제 청문회 과정에 나왔지만은 네. 수십 건 수백 건 있었습니다. 아. 다른 서에서도 그렇고 일선에서도 그런 사례가 그거는 있었는데 문제 삼지 않았는데 아하. 이 사람만 딱 요 기간을 문제 삼았다는 거. 또 하나는 이상하네요. 검찰청에 기피 기피 신청했던 공문, 이 공문을 서장 결재를 받지 않은 부분. 아. 이제 검사 기피 신청을 한 것이 적정하냐 여부는 차치하고 형식적으로 그런 결재를 받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백혜련 경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문 보낸 거 우리 얼마든지 과장 정결로 보냈다. 아 그동안 이렇게 네, 해왔다. 해왔다. 그래서 어허. 이의 신청을 했죠. 내 네. 감찰이 잘못됐다는 이의 신청을 했고 또 감찰 결과에 대해서도 자천까지 시켰으면은 네. 뭐 감찰도 그게 상응한 감찰이 나와야 되는데 경고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청문회 주장했지만 이것은 백혜련의 입을 다물기 위한 채찍과 당근을 때린 것이다. 채찍은 자천과 감찰, 네. 당근은 경고다. 아하. 더 이상 입 벌리지 말라. 요거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고 백혜련 경제 입장에 너무 억울하죠. 역대급 마약 수사를 해서 칭찬과 네. 특진을 못할 망정 이렇게 자천을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한 것이고 네. 또 한 축은 조병로 경무관입니다. 아 예. 조병록. 조병로 경무관은 보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외압 행사의 중심이 아니에요. 이건 중심이 아닙니다. 더 큰 중심이 있는 걸로 우리 추정하고 있고 네. 이것은 어찌됐든 이제 외압을 행사한 주체인데 이분이 감찰 결과 징계 요지 혐의 사실은 사건 문의 금지 규칙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조병로 말대로 해버린 거예요. 조병로는 나는 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브리핑에 빠져 있는지 문의했다는 겁니까? 네. 그 주장대로. 그 주장대로 했어요. 네. 주장대로 했고 그것도 어제 나온 사실인데 출장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국민권익위에서 맞아요. 국민권익. 아니 인사위원회에서도. 네, 예. 그런데 경찰에서 왜 그것을 조병로 말대로 사건 문의 금지 위반으로 했냐? 조병로 백경정 주장들 한다면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빼라. 외압까지 행사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건 문의 금지 규칙에 되면 경징계를 요구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다. 이렇게 빼라까지 하면 부정 네. 청탁이 돼서 이것은 파면 징계까지 파면 해임까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낮췄어요 경찰에서. 그래서 감봉 이거를 요구했던 겁니다. 네. 인사혁신처에서는 가서 출장 조사하면서 어떻게 출장 조사를 합니까? 요즘 출장 조사 유행입니까? 예? 출장 조사 해가지고 예. 문의도 하고 볼 수 없다. 아하. 그래서 불문에 붙인 겁니다. 이것이 5년 동안인가 네. 33명 중에서 처음 있는 사례라는 걸 제가 전번 이야기했지 예, 않습니까? 전화로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네. 여기에서 경찰이 감봉 2개월을 했는데 음. 불문에 나오니까 경찰청장이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할 게 아니라 불복 신청해야죠. 불복 신청하지 않지요. 네. 짜고 친 고수 대국민 사기죄를 벌인 겁니다. 예. 하하. 낮춰서 청구하고 야, 그것도 올려주니까 이상하네요. 인사혁신처는 그거 아니라고 하고 네. 불복 신청 안 해버리고 하하. 그러면 이게 보통 경우 가능하겠냐 이겁니다. 이게 아. 여기서도 우리가 또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던 어떤 겁니다. 또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든다. 그렇죠. 왜 경찰청이 예. 낮춰서 청구하고 낮춰서 청구한 것도 음, 불문에 붙이는데 이 신청도 안 했냐 이것입니다. 네. 자, 이것도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야 될 예, 그런 그렇죠. 부분인데 예, 예. 한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백경정이 와서 뭐 증언도 했지만은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이제 안 해주는 부분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 예. 잘 나가다가 중간 어느 시점 부분에는 안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담당 부도 바뀌어 버리고 예, 예. 이런 과정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검찰의 행태. 지금 백혜련 경장은 예. 이게 10월 10일인가 자기들이 이게 언론 브리핑이 있고 그리고 10월 10일 그때부터 수사가 이제 중단되고 이렇게 막 복잡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남부지검 형사 6부에서 마약 수사를 담당했는데 3부로 바뀌었다. 아하. 하는 거 하나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무슨 담당 검사가 있습니다. 네, 제가 네. A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A모 A. 검사가 인천지검 강력부의 마약 담당을 하면서 백혜련 경장이 인천 세관 관련 수사하면서 많이 협조했다. 그렇죠. 현장 검증 협조했는데 네. 이 검사가 남부지검으로 와가지고 아하. 밖엔 3부로 갔는데 그들부터는 영장을 안 내주더라. 영장 기각을 계속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백혜련 경장이 받아내지 못한 영장이 그 세관 연루 직원들하고 본인하고 그 가족들에 대한 계좌 영장을 이제 못 받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이제 못 받아냈고 예. 또 하나는 이 어떤 공범이 작년 2월 5일에 하나 구속이 세관에서 잡혔는데 네. 그 세관에서 잡혔던 2월 5일 날 잡혔던 그 피의자가 이 백경정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의 공범으로 추정이 되는 조직원이라고 할 수 없는데 조직원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 잡혔어요. 네. 잡혔는데 그 A모 검사가 인천에서 아주 수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야, 이 사람 한 명이 아니야. 더 있다. 수사를 해봐. 예. 그래서 마약 인천세관의 마약 수사과에 지시를 해서 우범자 분석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12명. 우범자 분석표를 만들어서 그 분석표에 의해서 네. 2월 27일 또 한 명을 잡아냈는데 그 한 명은 이 백경지 수사는 공범입니다. 예. 그래서 백경정은 이 A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도 크고 이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하고 있는. 했으니까 예. 그래서 백경정이 이 검사가 왔을 때 어떤 영장을 청구하냐? 그럼 우범자 분석을 만들었다면은 CCTV 자료가 있을 거 아니냐? 그 마약 인천세관 마약 수사과에서 작성했다는 CCTV 자료를 좀 확보해서 갔다라고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사가 기각하죠. 네. 그게 특정이 되지 않았다. 좀 마약 이상하네요. CCTV 자료가 네. 마약 수사과에 어느 과에 있는지, 마약 수사 일과가 어느 책상에 있는지가 특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되지 않았다고 영장을 기각했고 네. 두 번 다 기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백경정은 나름 거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죠. 검찰까지도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기록을 전체를 파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얘기할 수 속단하기는 없지만. 어려운 것이고 그런 상황이죠. 네, 이제 백경정은 어떤 의심을 계속 의혹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상황이고. 검찰까지 움직이는 손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근데 이제 협조도 정확히 잘 우리가 되고 있었는데, 보려면은 그 검사가 했던 수사 기록을 싹 읽어봐야 되죠. 읽어보고 과연 검사 영장 기각이 뭔가 합리성이 떨어지고 말이 안 되는 거다 하면은 그런 의문이 되는 건데 네. 우리가 기록을 다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네. 제3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백혜련 경장 기록을 싹 봤겠죠. 그리고 본인은 계속해서 네. 이것은 수긍할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급기야 검사 기피 신청까지 본인이 가게 된
배경이 됐던 거죠. 그렇게 사건이 진행이 됐다라는 건데 어제 이제 청문회 밤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 예. 백경정 얘기를 좀 따로 들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뭐라고 하던가요?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끝났어요. 그냥 끝나고. 예, 진술에 이제 음. 오염성 문제를 또 제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저희들이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청문회 과정과 또 예.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예, 이 사건의 얼개, 의혹의 핵심은 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조만간 드러나겠죠. 네. 예. 의원님도 지금 이 사안을 하나 정말 깊게 파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예, 예, 우리 국민들이 좀 의심하고 있는 거대한 힘의 예, 이 실체가 뭐냐? 예, 사실은 용산이라는 그 두 단어로 이제 상징되는 그렇죠. 그 의혹 때문에 우리 예. 국민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용산이 언급됐다라는 증언이 나와 있고 수사 이게 이제 진행되고 전문 있지만 증언이라 이거지. 네, 전문 증언이 나와 있는데 예, 예. 그 의혹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일단은 수사가 예. 다 안 끝났으니까. 이제 공수처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 김찬수 서장이 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음, 정말로 에미넌 단어지 않습니까? 용산이라는 것을 네. 그것을 본인 스스로 음, 거론할 누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 할 이유도 없고 또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백경정이 그런 것을 언급했을 때 안 했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뭔가 김찬수 입에서 그 말은 나왔을 거라는 강한 이제 우리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이 말을 했는가? 네. 과연 용산에서 직접 한 것인지 누군가 용산을 팔면서 네. 호가호위하면서 했던 것인지 음,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음, 용산을 했든지 네. 아니면은 용산을 안 했는데 가만히 있는데 용산을 누가 호가호위해서 팔면서 했든지 후자도 문제지. 우리가 그렇죠. 국정에 있어서 네. 용산이 쉽게 누구한테 일용 나온다면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아유, 그럼요. 국정이. 안 되죠. 어디로 가도 문제가 있다는 아하. 거예요 지금. 야, 이 사안 저희가 오늘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고 이걸 그냥 두고 제가 볼 수 시간이 없다. 없어서 말을 좀 빨리 했는데 정리가 됩니까? 정리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원님께서 수사를 해 오셨고 그동안 예, 예. 다 이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예.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이제 파헤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어제도 예. 나름대로 경찰대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요. 예, 브리핑을 연기한 이유가 뭐냐? 음. 9월 20일 날 첫째 9월 20일 날 압수수색이 예정돼 있다. 세관에. 그렇기 때문에 브리핑을 하면 세관 직원이 도망간다든지 피의사실 공표 증거 피의사실 공표된다든지라고 주장을 해요. 맞아요. 그런 주장 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딱 그 말 들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 제가 어제 질문했지만은 순수하게 그런 목적이 있다면은 압수수색을 먼저 해라. 그렇잖아요. 압수수색 먼저 하고 브리핑 압수수색 오전에 하고 오후에 브리핑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변명을 해요. 아니 네. 압수수색을 한두 시간 걸리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제가 최초에 백경정이 만들었다는 보도자를 봤어요. 네. 봤더니 보도자료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냐. 신체 부착해서 마에게 들어왔다. 그리고 심사 과정과 통관 과정을 살펴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내용만 적어졌습니다. 거기에 세관이 연루됐다는 게 홍길동인지 김말동인지 이름도 기재된 적 없고 몇 명이 연루된 사실도 없고 예. 세관에 가서 뭘 어떻게 했든 구체적인 수사 기밀도 적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운하면서 예. 그것을 뭐, 보도를 하면 피의사실 피의사실 공포입니다. 그- 공무사 기밀 누출입니다. 네. 증거입니다. 한 것은 수사를 모르는 국민을 네. 상해서 교언 영색하는 거예요. 어. 오히려 예. 나중에 10월 5일 날 그 세 번의 요구에 거쳐서 브리핑 자료가 다 삭제된 나머지 진짜 발표된 내용을 제가 봤어요. 네. 엉터리 보도자료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어. 보도자료 할 수도 없어요. 국민의 알 권리에 정반대된 겁니다. 그 차 뛰고 파 뛰고 아무것도 없는 거 보도자료 절름발이. 참, 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세관이 연루됐고 세관 직원들이 뭐 어떻게 뭐 도망갈까봐 뭐 그런 염려를 안 해도 되는 보도 자료를 그렇죠. 준비했었는데 네. 그걸 가지고 피의사실 핑계를 댄 공표다. 거예요. 저도 깜빡 넘어갈 뻔했어요. 보도자료 안 보셨으면은 그리고 제가 오전 끝나고 오해서 보도 예. 봐봤어요. 이렇게. 예.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것은 수사를 모르는 국민의 교원 영색을 한 것이고 예. 이 사건은 네이밍부터 다퉜던 건데 네. 국민의힘은 청문회 이렇게 했으면 마약 수사 브리핑 위압으로 가자. 마약 수사 브리핑 위압. 브리핑 외야. 브리핑 위압. 브리핑 위압이라고 네임을 그렇게 하자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수사 마약 수사 위압이 단계가 전체가 펼쳐진 거다. 브리핑 위압. 네. 그다음에 2차 위압, 아, 그렇죠. 중단 위압, 네. 그리고 뭐죠? 좌천 위압입니다. 이 전체가 합쳐져서 위압이 되는 것이지 네. 브리핑 위압이라는 것은 코끼리를 그리는데 코끼리를 만든 게 아니라 귀잡고 부채라고 주장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그 말이 안 하나만. 되는 것이고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어제 브리핑의 적절성 여부, 브리핑 내용을 갖고 다퉜지만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이었고 네. 중간에는 이 수사를 이첩해란 말까지 나오고 중단하는 거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어제 저 보도 어제 청문회에서 나온 것도 9월 18일 날 서울경찰청장이 오찬을 한 것에 대해서도 백예련 경장이 이상했다 오찬 때 이 말을 해요. 아, 예, 그런 얘기 했어요. 했어요. 백경정이 그 9월, 시점에. 9월 18일 날 이미 11일, 13일 통해서 세관 연루 사실 다 알고 온 거 아닙니까? 그 칭찬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서울경찰청이 이제 그 영등포 간부들을 식사를 하면 무슨 이야기 해야 되겠어요? 아니 뭐 그 마약 수사 관련해 칭찬도 하고. 칭찬 엄청 해야지. 예. 세관 수사도 어떻게 해라 하고 어, 여러분들 고생했다고 이야기할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 없었다는 한마디도 거예요.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음, 한마디도 안 하고 다른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 그것도 그래서 백경정은 네. 뭐라고 주장합니까? 그때부터 내가 이상했다. 아, 요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네. 김광호 전 청장한테 어떻게 된 거냐. 음. 그러니까 아니 그것은 9월 8일 날 예정된 오찬인데 내가 어떻게 마약 수사 세관 연루한 것과 연관돼서 오찬을 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맞아요. 네. 9월 8일 날 오찬을 잡은 건 맞아요. 그런데 9월 8일 왜 오찬을 잡았겠는가? 마약 수사 8월달부터 했거든요. 네. 아마 칭찬하고 잡았을 겁니다. 아하. 근데 닷새 지난 3일 지난 11일 날 세관 연루를 한 거지. 음. 예정된 오찬은 취소할 수 없지. 네. 그래서 가기는 갔지. 아. 갔는데 칭찬을 안 한 거지. 제 추론입니다. 네. 백경정의 주장을 비춰봤을 때 제가 이 얼굴을 만들어보면 그런 거 아니었나. 9월 8일 날 서울경찰청이 식사를 하자고 오찬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8월 달부터 지난 마약 수사를 칭찬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가기 전에 세관 연루 의혹을 알았고 세관 연루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가지니까 그래서 칭찬하지 않은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백경정이. 하. 아니 그러니까 백경정 사례도 그렇지만은 이 박정훈 대령도 그렇고 또 권익위에 안타깝게 그렇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국장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왜 이런 사건이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고 보십니까? 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공정치 못한 거죠. 공정치 못한. 공정치 못하고 저도 공직에 오래 있었지만은 네. 공무원이 가장 힘든 게 죽음보다 힘든 게 조직의 분위기와 반대로 가는 겁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예. 정의를 위해서 조직과 반대로 갈 때 그건 엄청난 십자가를 짊어야 되고 엄청난 희생을 치릅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 케이스가 안 나오는 게 선진사회입니다. 그럼 대개의 조직에서는 그런 사람이 나왔을 때 조직이나 조직원들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네. 돌을 같이 던집니다. 아하. 왜? 그래야지만이 조직의 수장으로서 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지.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저도 비슷한 경우를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아, 그렇어요. 예. 그래서 그거 너무 압니다. 굉장히 박정훈 대령, 네. 죽었던 권익위 국장, 네. 또 이번에 백혜련 경장 같은 사람들이 안 나와 우리가 나오지 않아야지만이 네. 우리 공직사회가 선진화하는 공직사회고 이런 사람들은 죽음보다 심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본 거죠. 아유,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출세야 못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겁니다. 집단 이지매를 당한다는 거. 네. 따돌림까지 있었을 조직원은- 걸로 예상하시는데. 조직원은 조직의 총수가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공직사회는 특히 정말 어떤 정권이냐, 어떤 정부냐, 특히 그 지도자가 누구냐 예. 여기에 따라서 큰 영향을 그렇죠. 받을 수밖에 없고요. 말을 하지 않아도 네. 구체적으로 뭐 사건을 조작해라, 누구를 잡아넣어라 네. 그런 말 하겠습니까? 안 하죠. 예. 안 하더라도
전체적인 분위기, 음. 이 사람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지를 잘 안다는 것이지. 동물적으로 이 공직 사회는 사회에서는. 공직 사회는 거기에 대한 안테나가 높고 네. 동물적 감각이 빠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군요. 아, 이 제2의 제3의 백경정 같은 분이나 박정훈 대령이 나오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계속 우진사에 나올 것 나오면. 같아서. 예. 자, 이런 과정에서 이거 하나 덧붙여서 여쭙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얘기를 하면서 예, 예. 뭐 우리 국민들 향해 뭐 항전 의지를 예, 가져야 된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을지 예. 국무회의에서. 예, 예. 의원님이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여러 언론 매체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8.15 광복제도 통일 독트린이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뭐 우리 민주당 모 의원은 뭐 옛날에 김일성이 했던 거라고 비판도 그랬는데 아무튼 그 광복절날 일본에 관련 것은 일본에 관한 언급이나 비판, 네. 해명 없이 이 통일 얘기. 통일을 한 것도 뜬 것 맞고 아마 그 통일 이야기 그날 발표된 걸로 끝났을 겁니다. 진전할 수도 없을 겁니다. 네. 내용이.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을지훈련에서 안보, 국방에서 이야기가 좋습니다. 네. 이야기해야 되는데 항전 의지라는 표현, 아.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네. 과연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음. 그러니까 이 사고의 체계가 네. 이제는 늘 극우 세력만 규합해서 지지하는 보수 세력에 맞는 언행을 함으로써 그 세력만을 이끌고 국정을 하겠다는 의사표시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매우 안타깝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높죠.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 통합, 통합이죠. 예. 네, 공정과 상식 네, 이걸 얘기하면서 투명한 공직 사회를 만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네. 외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예,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이 네. 얼마나 또 제1야당으로서 그리고 원내 1당으로서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이냐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 그렇죠. 예. 예, 전당대회 과정 또 우리 의원님께서 광주시당 위원장 선출되는 예, 예. 과정에서 보면은 당원들의 이런 집단지성, 예, 예. 당원들의 힘이 또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민주당의 당원들의 집단 지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이번 전당대회나 저 개인적으로 시당 선거를 통해서 제가 느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예, 예. 또한 우리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DJ 이후로 처음으로 연임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2기 체제가 되면서 네.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제 화합, 음. 통합, 민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나갈 겁니다. 네. 이것만이 국민도 살고 우리 민주당도 사는 길입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아무리 민생 입법을 만들어서 네. 표결하면은 거부권 행사하고 그렇죠. 재결하면 통과 안 되고 네. 이렇게 되면 국민이 볼 때는 우리도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음.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은. 네. 그래서 네. 이제는 협치를 해야 되고 네. 그 일환으로 여야 25일 날 지금 대표회담 대표회담 하더라고요. 하지 않습니까? 예. 영수회담도 이제 제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주당이 주도권을 갖든 안 갖든 그 네.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 네. 협치를 해 나가야 된다. 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네. 영수회담을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는 일단 여야 대표가 만나보고 네. 그리고 나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면은 영수회담이 필요하지 않냐? 뭐 일단은 영수회담에 선을 긋는 태도를 그러면 안 될 것 그런 같은데. 비슷한 발언을 예.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럴수록 오히려 영수회담 받아들임으로써 한동훈 대표와의 어떤 차별성, 네. 확실히 자기가 오히려. 국정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도 보이고 민주당과 이렇게 소통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또한 저는 강주 시당 위원장으로서 저도 민생 어떤 시당 위원장이 지금까지는 당원들만의 리그전, 당원들만의 관계십이 있다면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네. 시민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일을 제가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고 예, 예. 또 이 세가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도 예, 예. 앞으로 국회 차원에 또 민주당 차원에서 어떻게 또 대응하는지 또 예, 의원님께서 또 어떤 또 말씀을 예. 하실지 저희가 지켜보고 예. 또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예,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긴 시간 1시간 정도 말씀을 들었는데 예, 예. 너무 잘 들었고요. 가시기 전에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예. 끝으로 못다한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정치인이 국민을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늘 국민이 국회를 정치인을 걱정해주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치에 무관심하면은 더욱 정치는 통제가 안 됩니다. 정치에 관심 가져주시고 잘할 때는 칭찬해 주시고 못할 때는 따끔없는 충고를 아껴주시지 않는다면은 저희들이 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민주당 양부남 의원 만나서 어제 있었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내용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 공수처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될지 많은 분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실 것 같고요. 오마이TV에서도 계속 이 사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긴 시간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박종의 핫스팟 내일 또 아침 9시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